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김건희 대 이재명 국감. 그렇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살펴봐야죠. 네, 뭐 주말에도 국회에 다 나와서 출근해서 국감 준비하더라고요. 네. 뭐 원래도 국감이라고 하면 뜨겁지만 지금이 전국이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히 더 그런 것 같고, 분위기는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것 같다. 그 정도로 라고. 무섭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법사위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제 11월 1일까지 이제 약 한 달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뭐 365 국감이라고 해갖고 뭐 3대 기조, 6대 의혹, 5대 대책 뭐 이렇게 얘기를 겉으로 하고 있긴 한데, 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 내에 기구를 김건희 심판본부라는 기구까지 설치를 했어요. 뭡니까? 전체 플레임은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이렇게 뭐 이름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들을 이번 국감에서 다 내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법사위 같은 게 이제 제일 이제 핫한 게 될 텐데, 메인 주제를 국감 이제 그 피감 기관별로 다르게 잡고 있거든요. 네. 날짜별로. 그런데 결국에는 죄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가 전체 컨트롤 타워처럼 당내에서는 움직이는 그렇고요. 건가요? 네, 당내에서는 그렇고, 법사위 지금 말씀드린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다음 주에 공수처 그 국감을 할 텐데, 그날은 명태균 이제 공천 개입 문제를 네. 하루 종일 다룰 거고, 그리고 대검 국감하는 날은 다다음 주에, 그런 날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날마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빌드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청문회 때 했던 것들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증인 채택도 김건희 여사 본인이나 그 모친인 최은순 씨, 그리고 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네. 특이점은 그동안 청문회 때 불출석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넣었습니다, 증인으로. 예를 이제 들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김기현 사령관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를테면 그동안은 청문회 때 불출석하면은 그걸로 이제 고발해서 뭐 수사하게끔 이제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동행명령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동행명령을 하는 것 자체로 국회 직원들 같이 보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나오시라라고 하는 그림을 연출할 수가 있고, 만약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걸로 또 별도로 고발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런 예. 것들로 더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는데, 예. 이제 다음 달에 위중교사랑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여론전으로 좀 자락을 깔아놓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같이 이제 거론을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게 걸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2시였죠. 네, 이런 이 적발된 이 이슈까지도 국감에서 다룰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감이 기본적으로 야당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의석수가 완전히 이제 균형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하는 데 있어서 힘을 거의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야가, 그러니까 양당이 협의하면은 뭐 정의당 이런 곳에서 뭐 우리 의견은 반영 왜 안 하냐 이렇게 목소리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증인 채택을 주로 하고 여당에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협의하는 신용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채택한다라는 이제 볼멘 소리를 여당에서 하고 있을 정도로 여당에서는 나름대로 국감에 대비하기 위한 힘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 주목하십니까? 예, 뭐 이제 이재명 방탄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들고 오는데, 이게 좀 말했지만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가 의석수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은 뭐 이제 다시 언급되는 것도 있지만은 소위 말해서 신상이에요, 신상. 그러니까 새로 나온 얘기들이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나 어떤 뭐 주목도가 훨씬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량으로 따져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유동규 씨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유동규 씨 부른다든지 뭐 남욱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법사위에서 방금 아까 이제 김광현 기자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관적 공사 개입은 국토교통위하고 행안위, 논문 표절 교육위, 그리고 국토교통에서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여기에서 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과 증인들 다 부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쉽게 이게 이제 프레임 전환이나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이제 붙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몇 개 지금 단독 보도들이 지금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 인터뷰를 했어요. 명태균 씨를 찾아가서 인터뷰했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있는데 본인이 이제 윤석열 후보 시절에 대여섯 번 아크로비스타에 찾아가고 조언도 했는데, 네. 특히 언젠지는 특정하기 어렵지만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자기가 추천했다. 뭐 이런 부부를 얘기. 앞에 앉혀놓고 예. 내가 추천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뭐 본인의 이제 지위가 약간 정치적 스승, 정치적 조언자 이런 거인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뭐 인수위의 제안도 받았지만은 본인이 거절했다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인터넷 언론 스픽스에 그 네. 강모 씨 이 이제 김영선 의원실에 근무를 했고 명태균 씨 측근으로 알려진 그 회계 담당자 강모 씨가 예. 이름을 본인을 지금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를 그 했는데. 스픽스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인터뷰를 했다고요. 거기서. 스픽스와 인터뷰를 했다고. 예, 강혜경 씨로 이제 본인 언론에 이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이라고 이 강혜경 씨가 주장을 했고, 그리고 돈 받아올게라고 하면서 청구서를 3억 6천만 원 정도를 윤석열 후보한테 가져갔는데 못 받아왔다. 이런 증언까지 했어요. 네. 지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금 어제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 그 명태균 연구소라고 불리우는 미래한국연구소, 여기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여론조사로 고발 4번, 과태료 1번, 경고 3번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물이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냥 후보 측에 제공을 한 거는 이거는 뇌물 성격이 강하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장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 국감에서 지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그 강모 씨가 사이가 사실 갈라진 사이잖아요. 예. 네, 같이 일하다가 지금 갈라진 사이인데 두 사람이 따로따로 언론 인터뷰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각자 여론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지금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향해 출국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어제 저녁에 만찬을 열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네, 뭐 당 소속 의원 20여 명이었고요. 뭐 팀 한동훈이라고 해서 예전에 전당대회 할 때 그때 도왔던 의원들 텔레그램 방이 있었거든요. 네. 그 방에 이제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심이었고, 뭐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보자라고 했었다가 이제 말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미뤄서 이번에 모인 뭐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첫 만찬인 거죠? 맞아요. 예. 이번에 그 개로는 첫 만찬이 되는 거고, 네. 주목되는 거는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이 좀 무게파,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이 한동훈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훨씬 더 가까운 걸로 알려진 뭐 이런 인물들이 포함됐다라는 게 주목되는 점이에요. 김재섭 의원, 주진우 의원은 참석자 예상 명단에 없었던 것 같은데 왔대요. 네, 참석을 했었습니다. 세과시 측면이라고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용산에 이제 위협이 되는 지점은 결국 머릿수, 첫 번째로는 머릿수가 될 거거든요. 네. 이제 재의결할 때 이탈표 8명이 넘느냐 못 넘느냐 이건데, 이번에 20여 명이 왔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제 그런 제안도 나왔대요. 다음번에 모일 때는 50명 넘게 만나자. 한 명씩 더 데리고 오자. 네. 전도 같아요. 교회 전도. 그런 얘기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어제 제가 이제 이 모임을 이제 제안했었던 의원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산은 용산이고 당은 당이다. 우리가 그쪽에 지배를 당해서도 안 되고 지배를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이제 뼈 있는 직구를 던지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한 분위기들이 같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만찬의 자세한 이야기는 참석자를 통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참석했던 의원 박정훈 의원 밖에 지금 대기 중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고 다음 이슈 넘어가죠. 부산 금정 단일화. 예,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진통 끝에 단일화에 성공했네요. 네, 맞습니다. 재보선을 지금 열흘 앞두고 단일화가 이뤄진 거고요. 네.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민주당 후보로. 네,
여론조사로 두 당이 이제 단일화를 한 건데 선거법 때문에 구체적인 그 수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영광, 그러니까 전남 영광, 전남 곡성 선거에 집중하게 됐고 민주당은 뭐 한시름 놓게 됐지만 전선이 좀 넓어졌죠.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가 된 부산 금정이랑 그리고 전남 영광 이 두 지역을 만약에 둘 다 진다 그렇게 되면은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단일화가 진통 끝에 성사된 이유는 단일화를 하면 여당하고 싸워볼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그 명분이 강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고민이 뭐였냐면 이게 만약에 일개 구청장 선거로 이제 전국 그냥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네. 나름대로 선거에 질 경우에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참전해서 전국 선거로 만든다, 총 지휘해 갖고 큰 선거로 판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후폭풍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다지면. 네, 예전에 이제 뭐 민주당 당장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키웠다가 나중에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부수를 건 거고 지난주에 영광 곡성을 이제 돌고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여권 지지세가 높은 곳이긴 한데 그래서 만만치 않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정면 승부를 던졌고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금정 사실 여권이 원래는 유리한 지역인데 지금 녹록지 않거든요. 네. 최근에 KSY가 국제신문 의뢰로 이제 단일화를 가정해서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43.5 그리고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40.0% 이렇게 해갖고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어요. 그런데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부산금정 선거에서 지면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금정에 지원 유세를 갔었는데 네. 본인이 이제 원래는 하루짜리 당일로 기획이 된 건데 네. 본인이 자처해서 1박 2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을 정도로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나갈 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막 뒷말 나오고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부산에서 뛰겠다 해서 부산에 가 있었던 거죠. 그 대통령 순방에 이제 여당 대표가 배웅하지 않는 일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갔기 때문에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제 총력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재보궐판 이제 정말 며칠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16일이니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이제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대통령 배웅 안 하고 여기 온 거는 첫 번째 급하다. 예. 두 번째는 약간의 뭐 차별화 아니야? 뭐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차별화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앞단에 있었던 이런 뭐 만찬 모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된다라가 그날의 기조였잖아요. 이게 이제 당은 당의 일인 거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뭐 부하가 아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불편한 심기도 살짝 반영됐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보이죠. 예전에 그 한국경제신문의 그 립세션인가 그 행사가 있었는데 20분 전인가 취소했잖아요. 그때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원래 자리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있는데 그 용산에서 자리 바꿔달라고 해서 건너로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한동훈 대표가 나 그럼 안 가. 취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공식적인 명분은 이제 다른 중요한 갑자기 긴급 일정이 생겼다였지만 속사정은 그랬다더라라고 언론 보도에 얘기가 돌아요. 이미 그것도 고려됐다. 그렇게 급하게 바뀐 것도 고려됐다. 뭐 누가 더 속이 좁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에. 근데 거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는 여기 이제 지역 발전론, 부산 금정에 가서 지역 발전론을 얘기했어요. 뭐 침례병원 정상화, 지역시장 활성화. 예. 그래서 2조 심판론 했다가 쫄딱 망했다. 이 기류가 지금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하는 거는 어쨌든 지역 경제나 이런 거 우리가 잘하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또 일종의 이제 또 당정 간에 또 이게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모로 조금 난감한 게 있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부산 금정에서 단일화를 내줬잖아요. 네. 근데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민주당하고 약간 갈등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민주당도 조국혁신당 엄청 공격했거든요. 그렇죠. 호남에서의 영광이나 곡성. 막 고인물 썩은 물 경쟁이 대단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단일화로 오히려 약간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조국혁신당은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양보했다? 우리가 양보를 해준 거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원팀으로 지금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표를 달라고 호소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호남에서 영광은 우리 달라 뭐 이렇게. 예, 뭐 이제 영광 뭐 곡성까지 어쨌든 다 이렇게 하기가 편해져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이제 호남을 뺏길 경우에는 민주당이 되게 어려워지고 약간 이 여러 가지 역학 구도가 지금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은 양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이긴 거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일화를 했다, 단일화까지 깨졌으면 여기는 다 각자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건데 단일화가 됐다라는 거는 공조는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혀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배웅은 뭐 일정상 안 맞았다. 그래서 서로 그 전에 이제 양해를 구했다. 만약에 다음번에 귀국할 때는 꼭 네. 가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고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죠. 의대 5학년 졸업 검토. 자,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휴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 공백 1년은 분명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년, 한 학교만 휴학한 게 아니라 모든 학년, 모든 학교가 다 지금 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어제 내놓은 대책이 묘합니다. 그러니까 의대생이 연내에 복귀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져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의료 인력에 대한 공백이 엄청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대는 6년이거든요. 현행 네. 과정이. 음. 이거를 대학이 원할 경우에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1년을 쉬었기 때문에 그냥 예정대로라면 유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더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5년으로 줄여주겠다 교육 네. 기간을. 그러니까 지금 예과 2년, 본과 4년인데 예과 2년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9개월 동안 수업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그러니까 내년 1학기에 복귀해야 한다라고 이제 뭐 미리 뭐 각서 같은 걸 쓰면 그러니까 내년 3월에는 돌아온다 각서 쓰면 한 학년 안 배운 거는 유급하지 않고 5년으로 압축해서 졸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이제 그게 어제 발표한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나름대로 어떤 선심 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제 정부가 의대생들한테 최후 통첩한 거 아니냐. 만약에 이제 그때까지 복귀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유급이냐 제명하겠다라는 취지다. 이런 해석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반면에 이제 의대생들은 뭐 반발해요. 뭐 조건부가 말이 되냐. 이를테면 박단 전공의협회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의대생들한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공정과 상식이냐 이렇게 밝히고. 그러니까 의대생들은 그냥 이번 휴학은 휴학이고 유급해서 한 해 더 배우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죠. 교육부가 그거 안 된다는 거고. 네, 이렇게 조건을 걷다 거는 게 말이 되냐? 뭐 서약서를 쓰라는 게 학생들한테 굴복하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일 평론가 네. 대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는 이제 복지부에서 주로 이제 담당을 하고 네. 있고 교육부에서 이제 의대생 문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이게 의사들이 이제 집단으로 한 해가 다 비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당장 내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정부가 일관성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관성. 지난 4일에 대학 총장들 불러가지고 휴학 불가 방침을 이주호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틀 만에 변했습니다. 이게 그럼 뭐 예측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도 뭐 고민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뭐 대학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이렇게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휴학은 원래도 예전에도 뭐 개인 사정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정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지금 다 군대 가겠다라고 그래 버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공 그걸로 안 가고 군의관 안 가고 그냥 군대 가겠다? 예, 그냥 군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그러니까 압박책으로서 결국은 의정 갈등을 해소로 하는 방향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압박으로 지금 계속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소송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이제 본격적인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휴학에 이거는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 거다라고 해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소송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직 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뭐 다른 것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6년 동안 배워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량을 5년간 압축해서 배우면 이거 믿을 수 있는 건가 괜찮은 건가 이 걱정이 제일 먼저 들긴 당장 하네요. 의대 이제 학교 교수들한테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부실 교육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점까지 같이 참고해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